내일은 광화문에서 또 조국 장관 퇴진 집회가 있고 마찬가지로 주말에는 서초동에서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조국 장관이 이 국민 분열의 중심에 서 있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꽤 있는데요. 그런데 그의 2003년 목소리를 한번 보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16년 전이네요. 조 장관이 그때 당시에는 교수 신분이었는데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참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자기가 남긴 말과 글 이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지금에 와서는 이제 본인한테 어떤 면에서 보면 되돌아오는 그런 상황 같아요. 6년 전이죠. 조국 장관이 이제 어떤 신문에 기고를 하면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런 어떤 조언을 합니다. 즉, 한비자가 했던 8간, 즉, 나쁜 신하가 이제 군주에 알려진 8가지 간사한 행동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면서 자,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이런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그게 주요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결국 이제 동상, 즉 잠자리를 같이 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제방, 대통령의 마음을 잘고 처신한 입속의 혀 같은 측근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공직에 있으면서 어떤 공공의 재화를 흩뿌리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아주 유창한 변설을 구사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킨 사람을 멀리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조목조목 따져보면 어떤 면에서 조국 장관과 지금의 조국 장관과 투영되는 측면이 있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자신의 어떤 상황들을 미리 예측하고 한 게 아닌가라는 또 그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전체가 다 맞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칼럼을 읽어보면 지금의 조국 장관의 모습과 언뜻 교차된다는 느낌을 저는 지울 수는 없습니다. 16년 전 그래도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돼 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4년 전에 당시 야당 대표 시절에 국민 통합을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렇게 직언한 적도 있었습니다. 화면으로 같이 만나보시죠. 박근혜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극심한 이념 갈등을 부추기거나 국민을 무시하는 독주로 더 이상 갈등과 분열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국정 운영도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국무위원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4년 전에 대통령은 일단 국정 운영도 국민 통합이 우선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이 관련해서는 얘기를 좀 해봤기 때문에 저 화면으로 좀 가늠하기로 하고요. 조수진 부장. 네. 근데 조수진 부장이 직접 취재하신 내용을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 통합에 관련해서 이낙연 총리가 대통령에게 좀 직언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러 목소리가 있는데 이거 관련된 비슷한 움직임이 좀 있다면서요? 네. 과연 이낙연 국무총리가 조국 장관을 통해서 불거진 국민의 어떤 갈등, 분열 이런 걸 수습할 수 있을까? 그것이 책임 총리의 권한이 아닐까?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낙연 국무총리의 일정을 한번 취재를 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어제 저녁 6시 30분부터 8시 50분까지 총리 공관에서는 만찬이 있었는데요. 참석자는 정대철 전 새천년민주당 대표, 권노갑 전 상임 고문, 이렇게 압축되는 김대중 정부 인사들과의 회동이었습니다. 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정부 질문 첫날에 조국 장관을 뒤에 앉혀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국민 정서에 위배되는 많은 국민들이 생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룻밤 만에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성이 2명만 있는 집에 검사들이 들어갔다. 이런 발언을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첫날에 했었던 국민 정서를 여과 없이 듣기 위해 초청된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특히 정대철 전 대표나 권노갑 전 상임고문 같은 경우에는 2016년 4월에 친문의 개파주의, 문재인 의원의 어떤 국민통합과 거리가 먼 행보를 비판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결별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어제의 회동이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수진 부장, 그래서 주목을 받았어요. 저희가 좀 더 조수진 부장 취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낙연 총리가 이 정치 원론들의 고언을 들어서 조만간 대통령에게 조국 장관 불가론을 얘기할 것 같습니까? 제가 2시간 40분 동안의 대화를 압축해 보니까 이 참석자들은 지금 조국 장관은 상식의 문제인데 과연 이 정권이 감싸고 돌아와서 이 정권이 성공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 총리가 건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건의라는 건 해임 건의라는 거죠.
네. 대통령이 그래서, 결단. 네. 정대철 전 대표와 제가 통화를 해봤는데요. 예. 이낙연 총리는 아마 빠른 시일 내에 경질해야 된다는 의견을 전달할 것 같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여기까지가 취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 새롭게 알려진 내용들을 쭉 봤어요. 어제 공교롭게도 대통령이 국민 분야는 아니다라고 얘기한 날 이낙연 총리가 정치 원로들을 만난 건데 최재문 교수님 이거 정리를 해볼게요. 예. 그럼 만약에 이낙연 총리가 조국 불가 건의를 대통령이 한다면 대통령이 받아들일까요? 그거는 두고 봐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상황에서 이낙연 총리가 만약에 그걸 직언을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 물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까지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낙연 총리가 만약에 이낙연 총리가 그렇게 할지 안 할지도 아직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고언을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 입장에 지금 상황에서 조국 법무장을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제가 취재한 거는 정대철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과는 결별을 한 상태지만 이낙연 국무총리의 후원 회장이에요. 지금도. 그런데 이렇게 조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낙연이 유력한 대선 후보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이회창 총리처럼 결정적일 때 대통령에게 각을 세울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다. 예.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영삼 정부 초기에 감사원장으로 이회창 전 국무총리가 굉장히 각광을 받았어요. 그리고 1993년 12월에 총리에 임명된 뒤에 총리로서 헌법에 보장된 강요 재청권, 누구를 건의하고 누구를 해임하고 이런 걸 가지고 마찰을 빚다 4개월 만에 중도 사퇴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대쪽 총리의 모습 때문에 대선 후보가 됐거든요. 알겠습니다. 바로 그거를 벤치마킹 해야 된다. 이제 판단은 이낙연 총리의 몫입니다. 조진 부장이 취재한 그리고 이낙연 총리가 과연 대통령에게 조국 불가론을 직언할 것인가에 관련해서 하나하나 정치권 이슈로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뉴스의 중심 인물은 조국 장관이었는데 관련해서 댓글이 들어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조국 장관의 동생 침대 축구에 대해서 비판하는 침대 축구 비유가 아주 새롭습니다. 다음 댓글 볼까요? 억울하게 검찰총장에게 당하고 있다. 조국 장관을 응원하는 댓글이 있고요. 온 나라의 국민들을 패싸움 묻혀놓고 한쪽 편만 드는 최악의 대통령, 문 대통령을 겨냥한 댓글. 다음 의견 보시겠습니다. 직속 상관이 자기들 개혁하라고 하니까 상관 부인을 털고 있는 조국 장관 부인을 털고 있는 조폭 집단 같다라는 원색적인 비난도 있고요. 마지막인가요? 조국 장관 얼마 안 남았다라는 석 달 천하라는 비유까지 하신 댓글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조국 장관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제 바로 넘어갑니다.